자, 줄리 언니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줄리 언니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기어이 굳이 혼자서 봉화를 갔습니다. 네, 어제 방문을 했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1시간 30분가량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 좀 무속인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여인이 여기를 방문한 게 처음이 아니더만. 지난번에 절에 갔을 때도 같이 갔었고, 아마 외교 공간 사저 갔을 때 같이 갔던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무당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진만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 힘들어요.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저 사람이 교수님이란 얘기도 있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수위에 참여했던 교수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교수냐 그랬더니 그냥 교수다. 다른 그냥 직함 교수는 뭐야? 네, 다른 직함 없으시냐 그랬더니 그냥 교수다. 교수보살인가? 이름이 교수인가? 교수보살 아니야? 아무튼 저분의 네. 옷차림이나 체형을 봤을 때 바디가드나 아니면 근데 무슨 아니야. 공식 수행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교수님들이 여자 교수님들 아니 우리가 여자 교수님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자 교수님 중에 저렇게 입고 신발도 저런 장소에 가는데 저렇게 슬리퍼 신고 가시는 교수님 혹시 본 적 있나요? 없죠. 강의실 들어올 때도 교수님들은 저렇게 신지 저렇게 안 않습니다. 입습니다. 예, 옷을 저렇게 입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예. 지금 뭐 근육질이라 그러면 뭐 여성 경호원, 개인 경호원이라고도 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아니고. 바로 지근거리란 말이에요.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행을 할 때 일반적인 수행원들도 한 서너 보 정도는 뒤에서 좀 떨어져 갖고 하는데 거의 팔 닿을 거리에 있어. 이상해. 이 정도의 밀접한 어떤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수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니 실제 어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무위원이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더욱 그 정체를 밝혔겠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나왔겠죠. 벌써 나와도 근데 나왔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조용해. 근데 저런 자리에 간다. 무용수라고요? 무슨 무용을 하면 무용수라고요? 무용 이거요? 이무용이요? 무당? 아니 아니고. 아무튼 이상하네요. 저분의 정체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수행원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 공무원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왜 본인이 영부인 타이틀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무소속, 그러니까 자꾸 무속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무등록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니고 아무튼 증빙이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느란 말이야. 무용수 아니 코디네이터도 아니야. 그렇죠. 코디가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어떻게 봐도 개인 매니저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저런 사람을 충남대 데리고 한다는 무용과 거야. 교수라고요? 충남대 네.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 교수래요. 충남대 무용학과요? 무용학과 교수. 점점 미궁에 빠지는데. 또 무용과요? 갑자기 우리 옛날에 이제 미팅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무용과였는데 네. 안 계신데 그런 분? 교수 홈페이지 찾아보면 겸임 교수라고. 다른 직함은 그러면은 없고. 그럴 수는 있대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굿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수자 쪽으로 들어가면은 겸임 교수를 할 수 그런데 있거든요. 공식적인 종교인들 만나는 행사나 사실 이거는 이번에 만나는 권양숙 여사 만나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만남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영부인 대 영부인으로서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욕구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만남인 건데, 그런 만남에 왜 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가 같이 다니냐는 거지. 앞에 무용 보여줄 거야? 권양순 여사님한테 무슨 무용 실기 보여줄 거야? 여사님, 제가 취미로 무용해요. 이거 할 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이 기사를 보면은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 교수로 그 김건희가 대표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무를 지냈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걸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뭐라도 좋다고. 근데 왜 비공식적인 사람을 데리고 다니냐는 거야. 그러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나 누가 됐든, 이재명 의원이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좌관이거나 월급 받는 사람이거나 직책이 있는 공적인 사람들이죠. 관계로서 연결이 되는 사람인 거지. 왜 비선을 저렇게 계속 달고 다니냐는 거지. 저 사람의 역할이 도대체 뭐건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뭐 번역을 시키겠어, 얘기를 하겠어. 무용과 교수라니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과를 무역학과 아닐까? 무용이래 무용. 무역학과 무용. 아닐까? 나는 무슨 무용. 약간 역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네. 마치 훈훈한 만남을 했었다는 것처럼 온갖 미사 여구와 그 대화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안 맞추는 게 권양숙 여사님이 빵을 좋아하신다고 했다면서 빵을 권했대요. 그럼 입빵 사러 간 거였나? 토요일 날? 급빵이에요. 헐. 이게. 입빵이 급빵일까요? 네. 아이,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뭐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한 내조 방법에 대해서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데, 과연 권양숙 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정작 그 윤석열이 대선 후보자로 왔을 때도 일부러 이제 안 만나고 만났는데. 자리를 피하신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혼자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저러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저 자세. 근데 왜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영부인 역할 안 한다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집에서 그냥 내조하겠다며. 근데 그리고 왜 이렇게 나대고 있지? 권양숙 여사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 있는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는 주인의 포스인 반면에, 우리 그 줄리 여사는 너무 풀매 아니야? 그리고 얼굴이 또 변한 것 또 같아요. 바뀌었어요, 저거. 아니 화장을 할 때마다 바뀌어. 어떡해. 귓볼이 좀 귓볼이요. 두꺼워진 느낌? 귓볼이 달라졌어. 이게 그때 당시에 찍힌 저기 아씨, 사진이거든요. 김건희가 도플갱어인가? 여러 명이 있나? 아니 근데 포샵 이거 보장을 안 해주면 이틀 만에 이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메이크업을 지금 제가 봐도 되게 두껍게 했는데, 두껍게 하는 이유가 저 예전에 어떤 이제 얼굴을 이렇게 턱을 깎으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 깎은 데가 시퍼르둥둥해져서 화장을 안 하고서는 밖을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화장을 두껍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전에 들었는데 워낙 이쁜 걸로 이렇게 뻐기고 다니셨던 분이라,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턱 깎은 줄은 모르고,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턱 깎은 사람들이 기가 칼기가 된다면서 이렇게 그게 부작용이래요. 근데 이게 또 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기처럼 이렇게 귓볼을 늘리는 귓볼이 수술을 엄청 한대요. 커졌어. 네.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 귓볼 수술을 한 것 같다고. 그리고 나이 들면 어떤 식으로든 턱을 깎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뼈를 건드린 사람들은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써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 저도 진짜 턱이 너무 깎고 싶었어요. 20대 때 진짜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후유증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일단 발음이 떼떼떼떼 될 수 있다고 깎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보를 해 나가는 건 애초에 윤석열이 약속했던 것도 틀리고 본인이 사과 발표했을 때에도 그치. 완전히 다른 행보거든요. 조용히 있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 참여형 퍼스트레이디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1000명의 외교관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행보를 공식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측이,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처음에 계속 그 배우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그 공약에 심지어 끼워넣기까지 했거든.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 뭐 이런 것들, 부속실 폐지, 영부인이나 영호 폐지 이런 것들을 반공약으로 끼워넣었던 건데 오히려 이건 완전히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네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네가 감히 나한테 내 행보에 무슨 제재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너는 2층 써, 나 5층 쓸래니까 라는 거랑 똑같이 이미 실권자는 김건희다라고 하는 그렇죠. 농담 아닌 농담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기사가 벌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국일보에 보면 영부인 없다더니 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에 고민 깊은 대통령실. 이런 거면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관계없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뭔 얘기를 해도 제지를 못 한다는 거지. 저게 사실 있을 수 없는 말도 일이잖아요. 안 되는 왜냐하면 얘기야.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지 영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영부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웃긴 건 정작 대통령은 이런 행보 자체를 아예 안 해. 맨날 술 처먹으로 다니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식 부속실이라 그러면 옆에 서 진짜. 있는 사람도 무속과 아니 무용과 교수가 아니라 진짜 정식으로 정부에서 임명받은 비서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콘텐츠 회사에서 봤대요, 저분을. 근데 어쨌든 이제 사적으로 아는 분은 맞는 것 같고, 저희가 무용과 교수님을 비하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분의 왜 무용이냐는 거예요, 전공이. 그러니까 저희는 무용과 교수님들을 비하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공적인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이 등장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심지어 선대위 자문이라며. 그럼 뭔가 정책에 대한 것들을 했을 거 아니야. 뭔가 제안을 하고 뭔가 얘기가 있었고 그만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닐 수 있다. 좋아,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력에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저렇게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까라고. 발표는 안 하면서 왜 같이 다니는 사람을 비하를 해? 비하할 만하니까지. 나랑 다니는데 비하하겠어? 영부인이랑 다니니까 비하하는 거지? 네. 손 작가님이랑 다녀요. 네. 나랑 다니면 뭐 어느이처럼 보기 좋겠네. 왜 해탈하셨나요? 아니, 왜냐면 하겠네요. 내가 순간 동희가 머리 쪽진 줄 알았어. 네. 제가 딱 저만한 사람이랑 늘 같이 다니거든요. 지금은 베트남에 두고 왔는데, 아무튼 김건희의 이 7날래 8날래는 뭐 부속실이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고민을 하거나 말거나 지 멋대로 돌아다닐 거고요. 아니 이게 세트로 다니면 통제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따로 다니니까 2배로 복잡하잖아. 이거 헬기가 안 탔을 거고 또 교통통제 해가면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그렇겠죠. 봉화까지 왔다가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기간들 중에 그 길목에 있는 분들은 왜 또 길 막히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다른 기사에 보면은 뭐 팬들 뭐 시민들이 찾아와서 뭐 아유 예뻐요 막 이랬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봉화마을 가보시면 아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기 자체가 그 마을이 되게 뭐라 좀 들어가면 엄숙해져요. 사람이 조용해지고 뭔가 여기서 와서
조용히 참배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건희한테 예뻐요라는 말을 하고 막 박수를 쳤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팬클럽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갔다는 소리잖아. 데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뻐요 하는 그 관중까지 동원을 그러니까. 한 거지. 네.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이제 그 팬클럽에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사 잘하겠지. 널론 빼고 뭐 이상한 거 빼고 아이고. 뭔가 의심받을 수 있는 거 빼고 해갖고 또 올라오겠지만 보면 극장에서 봤던 놈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예. 뭔가 어색한 말이 안 되는 상황 연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사 읽다가 발견한 건데 그 김건희 그 주얼리가 그 권 여사님한테 빵을 좋아하시나 빵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권 여사님 뭘 줬냐 김건희한테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책을 4권 줬습니다. 4권. 누구 뭐라고 그랬지? 집에 식구가 4명이 안 돼. 아니 네건 김건희- 안 되는데 김건희에서 홀수로 가야 되는데. 김건희는 5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는데 네 권을 주셨어. 애매하게 4권을 주는 거야. 나 왜 4권을 줄까 너무 궁금해. 뭐야? 내 죽으라는 거야? 왜 네 권을 주는 거야? 아주 그냥 저 옆에 내가 아주 그냥 사악하기가 이렇게 이거 치워버려! 이랬겠네요. 전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네. 자, 소심한 복수 같은 느낌. 아무튼 우리가 이 꼬라지를 윤석열 뉴스 대신에 우리가 신문지상과 공중파에서 봐야 되는 세상에. 네. 이게 속보고 이게 단독으로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고용된 지 한 달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